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김건희 여사 공천계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매일 또 새로운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나경원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SNS를 통해 굉장히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불과 10분 전에도 또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의 SNS 글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들로 주로 싸우고 있죠? 네, 일단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 명태균 씨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제 개입을 했을 것이라는 어떤 의혹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공방이 지금 뭐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두 사람 사이 이제 핑퐁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날선 표현들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의원이 처음 올린 글을 보게 되면 명태균 씨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라고 짚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과 경쟁했던 전당대회를 두고 전당대회 초반에 본인이 상당히 여유 있는 일이었는데 명과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이 전대 여론조사를 했다. 이게 일단 기이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명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또 명태균 씨를 이제 만난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면서 이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 씨 본인이 이준석 의원을 1위로 만들어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의혹 제기가 일종의 이제 부정선거론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떻게 자신을 1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지 밝히라고 맞섰고요. 두 분의 SNS가 유튜브로는 좀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전해주시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홍매화 의혹을 다시 한번 건드렸고 이 이준석 의원이 이제 피부과를 언급을 하면서 서로 이제 영린을 좀 건드렸는데요. 예.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추락했던 거는 대통령실의 압박에 졸아서 튈 정도의 정무적 감각과 선거 전략 탓이라고 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나경원 의원은 본말 호도다라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이준석 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것부터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 이제 10분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의원의 글에는 이제는 측은하기까지 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론으로 매도해버린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 약 57만 명의 명부가 안심번호 형태로 이제 명태균 씨 측에 유출됐다. 이제 당이 진상조에서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이 중에서 8천 명을 대상으로 대선 성향을 수집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 네, CBS 노컷 뉴스가 이제 예. 보도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예. 노정면 의원실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 있는 업체라고 하죠.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당시 실시했던 미공표 여론조사 둘이서 두 번 분을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로 작성을 했는지 이걸 입수하고 보니까 예. 당시에 명 씨가 2021년 두 번에 나누어 한 8천 명 정도의 응답을 추출을 했는데 연령, 성별, 지역, 정치 성향을 숫자로 부여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안심번호로만 제공받는 당연히 이제 이런 정보가 없는데 여기에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당원들의 민감 정보를 추려낸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요. 예. 또 4명의 후보자와 이재명 대표 간의 가상 대결을 가정해 놓고 경쟁도 조사를 통해서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상 이 당원 명단과 안심번호를 캠프 외부로 유출하는 것 그리고 경선과 홍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모두 위법 사항이라고 합니다. 예. 국민의힘 당규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명 씨가 당원 정보를 특정 캠프 측으로부터 제공을 받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이게 설마 비용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역시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두 분. 자, 일단 이준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 두 분이 지금도 아마 SNS 보면서 글을 쓰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재영 의원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공방. 제가 지금 방송은 안 하고 계속 두 분 페북을 모니터하고 계시는구나. 페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 쭉 보니까 오늘 네. 한 9시간 전에 나경원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제 쓰셨고 뭐 핑퐁을 계속하면서 한 8번을 왔다 갔다 했네요. 그리고 불과 10분 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 글을 올렸고 거기에 바로 이제 나경원 대표가 올렸다가 나경원 대표가 이건 또 내렸어요. 글을 또 지었다 썼다. 예, 그 썼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일하고 있는 보좌관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경우는 본인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원문을 주고 여기 올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 꽤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서치가 조사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서 다 뭐 그 짧은 시간 내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하. 예, 양측 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 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명태균 같은 분이 이 진영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다. 이걸 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좀 수준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 와서 소위 말하는 약 팔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이상하게도 어찌됐든 간에 경남에서 굉장히 사람들 많이 알고 있었고 일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나경원 대표 저는 조금 한 가지만 아쉽다면은 뭐가 있냐면 음. 물론 그런 전제를 달았잖아요. 재보궐 21년 재보궐 4월 재보궐 선거하고 그때 그 경선 당내 경선 당대표 선거 때 명태균 말이 맞다면 하면서 이제 썰을 풀으신 건데 그러면은 명태균이 이준석과 아니면 최소한 오세훈까지도 가까웠다는 거를 전제로 까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이 직접 개입을 했고 그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굉장히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명태균 씨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어느 정도의 사실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위 말하는 그 신뢰와 크레디빌리티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좀 아쉬운 건 그 피부과 얘기 같은 거는 굳이 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명태균 씨는 뭐 다른 걸로 지금 김건희 여사 선거 개입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두 분이 뭐 계속 페이스북으로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전당대회에서 지기도 했고 예. 당시 이제 여론에 밀려서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 져서 이제 그 대표가 좌절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마음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 이러한 정황을 듣고 이게 뭐야라고 또 문제 제기하는 걸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고요. 예. 또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도 어쨌든 본인 얘기가 명 대표를 한번 만났다. 뭐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는 하지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가까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명태균 씨와 가깝다고 하면 뭔가 이용하지 않았어? 뭔가 나쁜 짓을 같이 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가 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아니야. 쟤가 가까웠을 때 그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지금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보수권에서는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선 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번에 뭐 좀 흠집이 났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거기서 반박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뭐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그 당시에 친한 게 나쁜 건 아니다. 그 당시에 뭐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제가 그때 전당대회 즈음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쭉 다 봤거든요. 물론 P&R 조사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했던 P&R 조사에서 처음 1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전에 다른 조사에서도 뭐 2위로 따라잡았고 그때는 P&R 조사도 2위였고 좀 돌풍이 그때 좀 불긴 했었습니다. 갑자기 전에 뭐 이준석 대표가 말도 좀 세게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확 돌풍이 불었고 저도 그 당시에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런 이준석 돌풍이다 뭐 태풍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가면서 시시각각 했던 기억도 나요. 물론 5월 9일 날 조사에서 P&R 조사에서 처음 1위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건 모르지만 이준석 대표가 뭐 마음속으로 고맙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엔 뭐 다른 조사도 다 1등을 했었습니다. 1등을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P&R 조사에서 처음 1등을 해서 그 전에 그런 분위기 있었지만 어쨌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과 그 친분을 바탕으로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에 뭘 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정황이나 그렇죠. 이런 게. 예. 그래서 그걸 미리 짐작해서 그 친분으로 이준석 대표가 뭘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나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떨어져서 있었던 게 그러니까 2024년 2월이죠. 제보자 알파벳 이 강혜경 씨도 그 조사한 건 맞다. 예. 조사한 건 맞고 근데 본인이 조사했는데 조작은 없었다. 다만 예. 본인들이 자체 조사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잘 나온 조사 보고 본인들도 놀랐다. 뭐 이 정도 선이거든요. 얘기는 있죠. 예. 자 곽우신 기자 여당 네. 반장님. 네. 그래서 지금 여당 상황을 어떻게 취재단을 꾸리고 계신지. 뭐 이 사안 여러 사안이 많잖아요. 너무 지금 퍼져 창원도 가야 되고 지금 또 네. 이거 여론조사 이것도 짚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예. 하다못해 지금 페이스북 기사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가장 곤란한 게 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 쓰고 있는 와중에 새로 업데이트가 돼요. 맞네. 쓰고 기사를 출고하기 전에 갑자기 또 올라. 그러면 또 기사 그 내리고 또 네, 페이스북 내려지고 또 이미 지워버리고. 올린 기사 또 수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상당히 좀 기사 쓰기 힘들어하는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이런 사안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그런 내밀한 이야기는 두 분이 사실은 개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나누셔도 될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막 이거고. 7번 계속 오가니까 일단 두 분이 대화를 하시고 정리된 걸 서로 이제 마지막에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사실은 기자들의 그러니까 바람이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정치인분들이 하시는 그 언어의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다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보시는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준석 시원하다, 뭐 나경원 잘한다라고 하겠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자, 결국 남은 거는 칠불사하고 피부과 같은 민감한 단어들밖에 안 남잖아요. 핵심은 결국 명태균 씨의 실체가 뭔지, 명태균 씨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진중하시게 논의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우리 여당 반장님의 조언 두 분 다 일단 주말을 앞두고 진중하셔라. 주말 다 보신 다음에 써도 될 것 같아요. 아. 굳이 뭐 안 써도. 아니, 왜냐하면 또 위에서 이거 써야겠다. 기자들에게? 관심이다. 화제다. 하나 더 써줘라라고 하면 또 제가 쓰겠습니다. 하면서 예, 이렇게 또 써야죠. JTBC 정치부장께서 조언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잘 들으시고 또 취재원들을 잘 관리하시고. 4시 전까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다음은 저희가 정치 얘기를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 모두가 기뻐하는 소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 문학상 소식. 자, 한강 작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인 물론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성 작가. 다 또 이렇게 인연을 과시하거나 혹은 또 나 읽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축하대열이 많네요. 네, 지금 뭐 사실은 뭐 SNS에도 다 책장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원래 나 있더라고요. 잘 봤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당연히 반응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어제 늦은 오후였죠. SNS에 한강 작가님의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면서 대한민국 문학 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님께서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한강 작가님의 이제 역시 이 수상을 축하한다면서 저는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 처음 접했었다라며 어허.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소감을 전했고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다라면서 한국 문학의 쾌거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강 작가님의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한강 작가님은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했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국회의원분들과 정치인분들이 한 마디씩 축하해 주셨습니다. 원래 그 SNS가 정책으로 막 도배됐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그 한강 작가 책으로 다 도배가 됐어요. 네, 뭐 나경원은 오늘 뭐 채식주의자로 먼저 이거 팔로우했는데 그 이후로 팔로우이 어려웠고 뭐 어떻고 평가도 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한 마디씩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그 한강 작가의 책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 공고로 유해도서로 분류돼가지고 일선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됐던 일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이 강민정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던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게 되면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2,528건이 폐기가 됐는데 이 중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을 해서 성교육과 무관한 문학, 철학, 과학 분야 우수 도서들이 포함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채식주의자 잘 알려주신 것처럼 뭐 인터내셔널 부커상도 그렇고 산 클레멘테 문학상까지 여러 상을 받은 작품인데 굳이 이게 배제될 이유가 뭐냐라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성 관련해서 부적절한 도서들이다라고 해서 폐기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여기 이제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들이 각 학교에 이제 뭐 민원도 넣고 기자회견도 열게 되면서 좀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제 이번에 비판 여론이 다시 올라오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특정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해 폐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 학교 도서관 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만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일단 저희 한판 승부가 다양한 그 문학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작진 PD 중에서도 국문과 출신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 패널 중에 서울대 국문과 출신의 인문학도 박성태 실장의 축하 논평부터 듣겠습니다. 정말 같은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게 예. 영광일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한강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생각보다 좀 너무 심심한 편입니다. 제가 사실 문학과 거리가 멀어요. 그분 국문과는 왜 가신 겁니까? 아니 기자 하려면 거기가 좋다고 그래서 아, 네.
기자하기에 국문과가 좋아서 신방과보다 공과가 낫다고 그래서 갔거든요. 굉장히 네. 솔직한 말씀이 돼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박성태 실장이 왜 국문과에 가게 됐는지 SNS 캡처. 내가 국문학을 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며칠씩 머리를 감지 않아도 티가 안 나는 분위기와 화장실 저걸 때문이다. 어떻게 어렸을 때 화장실의 지루함을 참지 못해 다리가 한참 저릴 때까지 단편 소설 한 편씩 읽었더랬다. 다시 페북과 스마트폰 때문에 점점 화장실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우리 박성태 실장님 2011년도 1월 30일 SNS 메시지를 저도 기억이 안 나는 저희 제작진이 페이스북으로 굳이 이렇게 찾아서 심지어 13년 전 13년 메시지를 전체적인 문체를 보니까 예. 23시 이후에 썼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일단 저걸 화장실에서 쓰셨네. 아닙니다. 제가 화장실 때는 그렇게 안정감을 갖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국문학도를 하게 됐던 이유는 순전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자 우리 이재용 의원님께서도 그래도 축하 메시지 하나 전해주세요. 아니 당연히 뭐 자랑스러운 일이죠. 사실 저 안 읽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아 저도 이런- 안 읽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진실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괜히 그 SNS 에 네. 올려가지고 말이죠. 읽었다, 좋았다, 뭐 이거 지금 아니, 뭐 근데 어제 사실 샀어요? 되게 아니 안 샀는데 아직은 되게 쑥스러웠어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어젯밤 11시에 스웨덴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스웨덴 분인데 그 국제기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딱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그래서 읽었냐 뭐 이런 건 안 썼지만 너무 축하한다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그 책을 사러 갔는데 스웨덴 아직 낮이었을 때 네. 책이 다 5분 만에 다 팔려가지고 사지를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해외에서까지 제가 아무것도 읽지도 않고 뭐 기여한 것도 없는데 예. 저한테 축하한다는 말 자체가 하는 아하. 거 듣는 거 자체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 부분은 좀 있고 아까 제가 웃었던 거는 그 정치인들 페북에 다 올렸다 그랬잖아요. 하필 나경원 대표하고 이준석도 딱 그 얘기를 축한다는 얘기 올려놓고 서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 그걸 일단 올리고 난 다음에 네. 공방이 시작됐군요. 네, 네. 예. 정말 두 분도 에너지가 많고 바쁘시네요. 예. 자, 문학을 예. 가지고 비평을 좀 할 줄 아니까 일단 예.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안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문학도 박성도 실장님의 또 비평 기대하겠습니다. 학점은 2점대입니다. 학점 2점대야. 과구신 반장님은 네. 그 우리 한강 작가의 책. 네, 그 저는 사실은 소년이 온다를 원래 연극으로 먼저 보고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예. 나서 원전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예. 딱 이제 한 권 읽은 게 이제 그 책이고 그 네. 양장본 버전으로 소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 국회 부스에 꽂혀 있는데 그 책이 와우. 오늘 딱 꺼내가지고 이거를 자랑을 하면서 네.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리커버가 또 나오겠지. 지금 리커버판을 또 구매를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아무튼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특히나 이제 이분이 그 맨부커상 받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축전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아마 그렇죠. 여러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오신 분이었기 그쵸. 때문에 네, 네. 당시 정부 시절. 그때 이제 블랙리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여당 반장이니까 또 정치인들의 이제 축하 메시지를 옮겨서 쓰잖아요. 예. 쓸 때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예. 보수 정당에서 논평하시고 축하하실 때 예. 그런 얘기까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반성. 네, 거기 그랬으면 문학의 정말 블랙리스트에는 반성 담았어야 됐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아하. 이게 딱 완벽하게 활용 정지 됐을 텐데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싹 빠지고 근현대사 아픔, 시대의 아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축혀 세우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정부인가? 이런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또 우리 그 네, 예. 뭐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블랙리스트 실무자가 지금 문체부 1차관이시죠. 네, 잖아요. 용성차가. 근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분들이 다 훌륭하게 됐어요. 오징어 게임도 나왔고 기생충도 나왔고 그래서 블랙리스트와 블랙벨트를 헷갈린 것 같긴 한데 블랙벨트. 그분이 계속 선정하시고 선정한 분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융성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네. 예, 블랙리스트와 블랙벨트는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네. 큰 차이가 있네요. 자, 우리 이재용 의원님 아니요. 추가 논평? 아까 축하드렸잖아요. 예, 쑥스러웠고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어요. 해외에서 축하받는 것 자체가 제가 매우 쑥스러웠다는 해외 말씀이- 친구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작 정도는 원문으로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꼭 원문으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말을 쓰는 네.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또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해외에 가 계신 분들 빼고는 우리말 쓰는 다른 민족이 없잖아요. 그러시니까. 저기 동티모르인가요? 어디 저쪽에 한국 가서 조금 쓴다고 그러고 이게 상당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근데 이번에 번역하신 분이 그 정말 데보라 노력을 스미스.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번역을 한 것도 크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의 말맛이 되게 많은데 아하. 아다르고 어다르게 우리나라 말처럼 그런 게 그러니까. 없거든요. 그걸 잘 살려야 이게 나거든요. 음. 제가 수업을 잘 안 들어갔지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이상의 작품과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대로 번역만 한다면 예 일단 그 옛날에 나왔을 때 이 두 작품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그 일본 평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번역을 해서 나가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메밀꽃 필 무렵의 그 문체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아. 일본에서 번역해서 간 분들은 우리 문체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상에 대해서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아. 메밀꽃 필 무렵 그건 별로던데 뭐 이런 반응이 나왔었다는 초기에 아하.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가 음. 사실 콘텐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전 그 생각은 했어요. 이제 좀 지역적인 얘기는 피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노벨상 2개를 받았잖아요. 근데 평화상이고 이제 문학상을 받았는데 두 분 다 이제 호남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호남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호남의 그 어떤 그 물론 5.18이라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 어떤 정서적인 것이 이런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승화됐다는 게 좀 눈여겨봤고 호남 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니 이재명 대표 꼭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제 여기 좀 저 호남인데 예. 예술적 재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당구는 잘 칩니다. 당구는 예. 잘 칩니다. 아, 예. 자, 한 소식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예, 한강 작가 얘기를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만, 자, 어제가 이제 지난 4월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는데, 22대 국회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대검찰청이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이 어제였죠. 어제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이제 152명이 입건이 됐는데 그중에 14명이 기소가 됐고요. 예. 당선자 가운데 10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용대, 호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우 의원까지였고요. 국민의힘은 조지현,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까지였고 지금 이 외에 국민의힘에서는 신성범, 김영돈 그리고 민주당엔 송옥주, 신영대 의원 이렇게 4명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기소되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수사 상황에 따라서 추가 기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일 때 이제 동료 의원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의원님. 어떤 분이 좀 위태롭습니까? 이거는 절대 말 못합니다. 아, 그래요. 첫째, 일단은 기소가 이렇게 돼도 나중에 의원직 상실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살아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삼가하겠습니다. 경험상 경험상.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더라. 박 실장님. 저도 같은 의미로 짧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같은 말인데 뭔가 정리가 오늘 잘 계속해서 들어오면 저랑 같은 학원 다니세요? 같이 나가면 다니세요. 예, 후공의 장점입니다. 네. 곽유신 반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 사안들을 사실 좀 재산 축소 신고 같은 경우에는 판례로 보았을 때 네. 무난하게 그러니까 약간의 벌금형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외의 건들이 좀 문제인데 예.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항상 특검 표결 있을 때마다 몇 표가 이탈표니 뭐니 굉장히 한 자리 한 자리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여기서 만약 뭔가 의원직 상실이 나오고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의석 변동이 어떻게 되는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인데 당장 기소된 게 10명이다라는 건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러한 기소된 상황은 또 상대 후보가 또 기소한 그 신고해서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또 대법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니까 그렇죠. 네.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